안녕하세요. 백은영입니다. 김태규 회장이 안세영 선수를 만나고 싶어서 좀 안달이 난 것 같습니다. 원래는요, 29일 날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날 예정이었는데 결국에는 불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알려진 거는 김 회장을 비롯해서 배드민턴 협회의 고위 관계자들이 안세영 선수의 소속사인 삼성생명을 찾아가서 미팅을 가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예상처럼 취소가 됐습니다. 자, 김태규 회장은 안세영 선수를 만난다는 명분은 뭐가 있을까요? 안세영 선수가 갖고 있는 생각, 불만이 무엇인지 배드민턴 협회가 모두 수용하겠다, 이런 의도로 만나는 걸 겁니다. 그런데 안세영 선수 마음은 김태규 회장과 같지 않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켜켜이 쌓아왔던 그 원망과 미움이 한순간에 눈 녹듯 어떻게 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안세영 선수는 수년간 반복해서 배드민턴 협회에 여러 가지 변화를 요구했는데 모두 다 묵살됐습니다. 김태규 회장이 있을 때에도 안세영 선수가 여러 가지 요청했던 사안들이 솔직히 말해서 대한 배드민턴 협회뿐만 아니라 체육회까지 이 정관이나 어떤 것들을 바꿔야 한다라고 하면은 힘들 수 있겠거니 할 수 있겠지만 배드민턴 협회에서 그냥 고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들어주지 않았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까지도 안세영 선수가 모두 다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태규 회장의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이들은 김태규 회장이 안세영 선수를 만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섰는데요. 안세영 선수를 만나서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여론을 뒤집기 위해서다. 그랬기 때문에 진정성의 의문이다. 김 회장이 안세영 선수를 만나서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 여론을 전환하고 모든 책임을 엘리트 체육인에게 전가하고 싶어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세영 선수는요, 오히려 배드민턴 협회에 있는 엘리트 체육인들이 아니라 생활 체육인들을 좀 더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전문 지식도 부족하고 또 이렇게 엘리트 선수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기 때문에 김태규 회장도 안세영 선수의 관리나 보고 등을 김학균 감독에게 모두 위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같은 사건이 벌어지자 이 김태규 회장은요, 김학균 감독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안세영 선수를 관리를 했는지, 그리고 과연 형평성 있게 관리를 한 것인지, 또 김학균 감독이 일부 선수들만 편애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김태규 회장이 주장을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덤탱이를 씌우고 있다. 자, 이런 표현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트 체육인들이 내 눈과 귀를 멀게 했다라고 하면서 김태규 회장이 본인의 어떤 과오를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것보다는 그런 건 전혀 없고 지금 책임 전가, 떠넘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김태규 회장이 더 큰 비난을 받고 있고요. 자, 문체부가 단단히 뿔이 났습니다. 지금 대한체육회를 괴물 집단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유인촌 장관은요, 이기흥 회장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체부에서 휘둘릴 수 있는 그런 칼이 무엇이냐. 지금 문체부가요, 416억 원을 대한체육회에 내리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16억 원이라는 이 엄청난 예산을요, 대한체육회에 내리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 내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416억 원을 좀 뜯어보자면 지역 자율형 생활체육 활동 지원에 140억,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에 140억, 학교 운동부 지원에 33억 원, 체육계 학교 지원에 21억 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42억 원, 지방체육회 39억 원 등입니다.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예산이죠. 대한체육회는 문체부의 예산을 받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서서히 문체부가 대한체육회에 내리는 예산을 따져봐서 내리지 않아도 되면은 다른 방법으로 직접 교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번에 생활체육 예산 416억 원입니다.
이렇게 문체부가 예산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편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대한체육회는 강하게 반발했고요. 특히 이기흥 회장은요. 국정농단 세력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유인촌 장관을 가리켜서 국정농단 세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유인촌 장관이 예산을 직접 교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뭐라고 하죠? 대한체육회에 괴물이 된 세력이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유인촌 장관에게 국정농단 세력, 그리고 유인촌 장관은 대한체육회에 괴물 집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정말로 이 다툼이요 점입가경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올림픽 참관단. 자,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자, 올림픽 참관단들 이번에 어떤 활약을 했죠? 남자 양궁 단체전에서 이 올림픽 참관단이 우리 선수들뿐만 아니라 상대 선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경기장 매너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같이 경기를 보던 많은 분들께서 분노했고요. 또 외국인들도 이 참관단들에게 조용히 해라, 매너를 지켜라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설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참관단들 끝까지 상대팀의 경기를 방해하고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팀의 경기력에까지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자, 알고 보니까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참관단 선정이요,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규정도 없고요. 그리고 선발 조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의결도 받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선정이 되느냐? 체육회 각 부서에서 명단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기흥 회장이 최종 결재하는 식. 자,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이 명단을 보고 이기흥 회장이 최종 사인을 하는 겁니다. 자, 체육회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방체육회, 선수촌 등의 공문을 보내서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 그리고 국제대회 개최나 운영에 도움이 될 만한 인사들을 면밀히 따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면밀하게 조사를 한다. 국제대회 개최나 운영에 도움이 될 만한 인사들을 본다. 이렇게 말했는데 실상은 어땠냐면요. 이 참관단들이 우리나라 경기를 관람하면서 응원을 하기도 하지만 이 프로그램 안에는요. 파리 시내, 인근 지역 관광, 박물관, 전시회 등을 둘러보는 일정이 많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외유성 출장이라는 지적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런 비난에 대한체육회는 국제대회 개최 노하우를 배우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쪽에서는 뭐라고 반박하느냐? 아니, 생활체육을 주로 취급하는 지방체육회가 국제대회 운영을 왜 알아야 되느냐? 사실상 이거는 외유성 관광 아니냐? 이들의 숙소 그리고 밥 먹는 것까지 다 세금으로 혹은 지원금으로 대주거든요. 비행기 티켓값만 이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왜 아까운 혈세를 낭비하느냐, 지원금을 낭비하느냐라는 비난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참관단들의 직업입니다. 대한체육회는 국제대회 노하우를 배우기 위한 사람들을 뽑았다. 우리는 아주 철저하게 심사했다라고 했는데 이들의 직업이요, 수산물 협동조합장, 그리고 민간병원 행정원장, 그리고 세계한인연합회 총연합회 이사. 자, 이들로 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참관단 자격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기흥 회장이 내년 초 회장 선거에서 사면임을 노리고 각계각층에게 선심성 여행을 보내준 것이다. 이런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런 부분도 지적을 당하고 있는데 이번 올림픽 참관단 98명 중에서 지방체육회 회장, 사무처장 68명은요. 항저우 아시안게임도 참관단으로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3분의 2가 중복입니다.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갔다 오고 또 이번에 파리올림픽까지 갔다 온, 자, 이렇게 68명은요.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계종 사무총장, 이렇게 비체육계 인사들도
두 개 대회를 모두 다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파리올림픽과 항저우 아시안게임 두 개를 모두 다 갔다 온 참관단, 그러니까 주요 비체육계 인사를 보겠습니다. 대한한인연합회 총연합회 이사, 대한불교 조계종 전국 신도회 사무총장 신도팀장, 대한불교 조계종 제5교구 법주사, 기획실장, 종무원, 수산물협동조합 종합장, 민간병원 행정원장, 전직공무원 전 문체부 2차관. 자, 이들이요. 아시안게임도 가고 올림픽도 가고 이들이 이렇게 전문적이고 앞으로 국제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미리 견학을 갔다 온 리스트입니다. 자, 어느 거를 봐도요. 전혀 전문적이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수산물협동조합의 조합장, 그리고 이 조계종의 사무총장이나 종무원, 신도팀장, 거리가 멀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참관단은 원래 없었다고 합니다. 이기흥 회장이 체육회 수석 부회장으로 있을 때 그때 처음 만들었어요. 그리고 같은 해 10월에 이기흥 부회장은 대한체육회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자, 이 참관단의 규모는요. 점점 늘고 있는데 리우 때는 25명, 그리고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는 63명, 그리고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는 2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는 참관단들의 운영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예산 집행 관련 규정도 싹 바꿨다고 합니다. 원래는 체육회 자체 예산을 집행하려면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2023년 2월에 이사회 의결만으로 자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싹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서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 참관단 예산과 인원이 대폭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대한체육회 공적 자금을 쓰는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게 바로 잡아야 된다. 그리고 아무리 대한체육회가 참관단이 이렇게 해외를 가는 거 경험을 쌓기 위해서다, 국제대회 운영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다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체육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국제대회 운영은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IOC 같은 국제기구와 손발을 맞춰가면서 하는 것이다. 아니, 일주일 다녀온다고 어떻게 알겠느냐? 이런 반응이죠. 여러분들 생각에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회장 입맛대로 뽑는 올림픽 참관단이라는 제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기흥 회장은 3년임이 가능할까요? 자, 글쎄요. 지금 개혁의 대상으로 콕 찍혔습니다. 이기흥 회장, 그리고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그리고 배드민턴협회 김택규 회장 등등등등입니다. 지금 저에게도 많은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체육회 산하에 있는 여러 협회가 문제점이 상당하다라는 메일이 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대한체육회도 어떤 개혁의 대상으로 보고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기흥 회장이나 김택규 회장 반발도 대단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꾀를 내어서 좀 여론을 무마시키려고 하는데요. 이 여론전에서 이들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처절한 패배를 맞이했는데요. 어떻게 문체부와 정부가 이 사건을 풀어갈까요? 또 과연 이들은 사면임, 연임이 가능할까요?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